18장 회원 탈퇴 로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탈퇴는 역시 프로세스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액티비티만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원 탈퇴에 대한 XML을 준비를 하고 디버깅, 실험, 가상기기에서 실험을 하고 디버깅 하는 팁으로 소스를 일괄 수정하는, 메소드를 일괄 수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정 문자열을 일괄 수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탈퇴는 로그아웃 프로세스하고 같은 방식으로 특별하게 화면을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단지 액티비티만 가지고 로그아웃 처리를 웹 통신을 해서 회원 탈퇴를 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액티비티는 useout.java라고 앞에서 정의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Name 버튼을 클릭을 해서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Name 버튼을 클릭을 하면 New Java 클래스라는 창이 나타나죠. 소스 폴더하고 패키지 확인을 하시고 이름으로 useout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이고요. 액티비티니까 액티비티 슈퍼 클래스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useout.java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생성된 구문은 기본 구문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매니페스트 파일로 돌아와서 보면은 네임에 클래스명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부터 먼저 하네요. 여기서 뭐 화면에 출력될 게 아니니까요. 테마나 라벨 값을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useout.java에서 create 구문에 화면 출력하는 구문은 없고 단지 회원 탈퇴하는 로직만 필요하죠. 그래서 confirm dialog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util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cms util이라고 정의하고 현재 액티비티 정의했고요. 웹 통신한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서 해시맵을 HM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confirm dialog 메소드를 살펴보시면 msg 변수를 일단 선언해 놨고요. 그리고 회원 정보에서 회원 등급 값을 가져와서 회원 등급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정상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 로직을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메인 사이트,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안내문으로 MSG 값에 회원에 탈퇴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문자를 준비를 했고, 얼라트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를 출력하기로 했는데 제목은 안내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cancelable은 false로 해서 바로 뭐 ESC나 뭐 단축키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를 사라지지 않게끔 했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set positive 버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 버튼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set negative 버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닫기 버튼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create 메소드와 show 메소드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처리를 했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클릭 이벤트에는 get xml 데이터 리스트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했고, 닫기를 했을 때는 대화 상자가 닫아지면서 사라지면서 이전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이렇게 구문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회원이라는 권한이 없을 때에 대한 처리죠. 회원 탈퇴를 요청을 했을 때 웹서버하고 통신하는 메소드죠. get xml data list라는 메소드이고, 여기에서는 user_proc.php를 통해서 회원 탈퇴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달해야 될 변수는 모드 값의 out이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러면 회원 탈퇴다라고 웹서버가 인식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통신 객체를 이용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샌드 포스트 메소드로 통신을 했고요. 결과값은 템프 데이터라고 결과값을 받아오고 이 통신 결과값을 해독을 해서 HM이라는 해시맵 객체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통신한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이죠. out resul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통신 결과를 처리하는 out result 메소드를 보시면 HM의 결과값이 있죠. 이 결과값에서 로id라는 필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메시지 값도 가져왔습니다. 통신 규약은 로id 값이 3일 때는 회원 탈퇴에 성공했다 라고 구분을 하기로 했고 -5일 경우는 회원 탈퇴에 실패했다 라고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id 값을 기준해서 스위치 구문을 구성하죠. 그래서 결과값이 로id 값이 3일 때는 안내문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해시맵 초기화된 해시맵 데이터를 하나 두어서 회원 정보를 앱 메모리에서 제거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메인 사이트 화면 메인 화면으로 회원 탈퇴를 했으니까 로그인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으로 자동 이동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오류가 있을 때는 안내 메시지만 출력을 하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on back pressed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회원 탈퇴를 처리하는 로직을 user-info.php에 추가를 해야겠죠.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 모드 값이 out일 때 일단 result 값을 초기 값으로 out error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회원 등급과 암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회원 등급이 0보다 크면 정상 회원이 탈퇴를 요청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탈퇴 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그 에러에 대한 오류 회원 탈퇴 오류에 대한 시나리오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 값에 out underbar error라고 이렇게 넘어오면 result 값을 out underbar error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회원 탈퇴를 시도했을 때 실패 처리, 오류 처리에 대해서 XML을 출력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out underbar success를 result 값에 대입을 해서 회원 탈퇴를 했으니까 세션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suser db라는 변수, 세션 변수를 어레이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회원 탈퇴를 했으니까 회원 등급은 -1로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XML을 이제 출력한 구문이죠. XML을 출력할 때 result 값이 out underbar error 오류가 났을 경우 그럴 경우는 -5를 roid로 리턴을 하도록 처리를 했고 그리고 안내 메시지도 같이 출력하도록 XML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탈퇴에 성공했을 경우는 roid 값을 3으로 처리를 하고 안내 메시지를 XML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소스는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XML에 대해서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회원 탈퇴는 로그인과 그리고 회원 탈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원 탈퇴를 실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그인부터 먼저 XML 테스트를 합니다. 로그인 프락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죠. 패스워드는 일반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roid 1로 넘어서 로그인 처리가 됐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탈퇴를 시도를 해야겠죠. 탈퇴를 시도하는데 user underbar proc.php를 호출하되 모드 값은 out으로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 탈퇴를 시도하겠죠, 웹서버에서. 그래서 성공했을 경우니까 로아이디 값이 3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탈퇴, 정상적인 탈퇴 코스는 XML에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원 탈퇴를 요청했을 때 실패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 할 때 좀 확대를 할게요. 로그인 할 때 암호 값에 out underbar error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로그인 합니다. 그럼 로그인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퇴 실험을 하죠. 탈퇴 실험을 하는데 패스워드 값이 out underbar error였죠. 탈퇴를 요청합니다. 모드 값에 out이라고 해서 탈퇴를 요청을 하면 이렇게 그림처럼 로아이디 값이 -5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패스워드가 out underbar error라고 대입을 시켜서 회원 탈퇴 오류에 대한 시나리오에 XML이 출력되도록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나리오도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가상기기에서 탈퇴하는 로직을 실험을 합니다. 가상기기에서 이제 회원의 로그인을 먼저 정상적인 로그인을 시도한 다음에 회원 탈퇴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 캡처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됐네요. 여기에 대화 상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 탈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기로 했죠. 탈퇴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나와서 이제 닫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온다 라는 거를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탈퇴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제 다시 탈퇴 버튼을 눌러서 이제 탈퇴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 상자가 다시 나왔겠죠. 이렇게 회원 탈퇴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나온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탈퇴가 성공이 되면 회원 탈퇴됐다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면서 화면 전환이 되죠. 메인 화면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캣에서 통신한 과정을 살펴보면 로아이디 값이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떨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ML 처리가 되고 웹서버 통신을 올바로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 버튼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회원 탈퇴 화면으로 이동할 때를 의미하는군요. 그래서 앞단에서 이렇게 탈퇴한 상태에서 백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 버튼을 몇 번 쭉 클릭을 해서 회원 정보 화면까지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탈퇴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시 시도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회원 탈퇴를 반복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앱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처리가 됐는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다시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시도를 합니다. 로그인을 시도하되 암호에다가 화면에선 나타나지 않죠. 암호에다 out underbar error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out underbar error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시도를 하죠. 그러면 이 암호를 갖고 있는 회원에서는 텔타의 오류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죠. 그래서 로그인을 했더니 그림처럼 이제 회원 로그인이 잘 됐다라고 나오면서 회원 정보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되죠. 회원 정보 화면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탈퇴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대화 상자를 읽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탈퇴 오류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오류로 인해서 탈퇴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고 화면이 나타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회원 정보 화면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죠. 그리고 XML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캣 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로아이디 값이 -5로 해서 회원 탈퇴 실패라는 처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죠. 개발 과정에서 개발하다 보면 메소드명을 일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메소드에 오류가 있었죠. 오타가 있었죠. 오류라기보다도. 그래서 일괄 소스 변경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리팩터 리네임을 이용해서 일괄 변경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변경할 메소드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게 auth라는 글자가 AU, HT여야 되는데 개발자가 잘못해서 TH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전부 다 코딩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리팩터 메뉴에서 리네임을 선택을 하죠. 메소드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rename method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기존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다음 화면에 나오나요? 다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올바른 이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Update references. 이 메소드에 관련된 모든 코드를 다 바꿔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변경된 소스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프리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네임 메소드에서 어느 패키지에 있는 어느 소스를 수정할 것이다. 그리고 소스를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비교 화면에서 오리지널 소스는 요랬는데 리팩티드 된 소스는 변경될 소스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스를 다 확인했으면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일괄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일괄 변경된 소스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메소드가 이 메소드만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일괄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테크닉이 좀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메소드명을 일일이 다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공통점이 있죠. auth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자열을 변경하기만 하면 전체를 다 올바르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search 명령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이죠. 자, 먼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굳이 선택을 할 필요 없는데 프로젝트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서치 메뉴에 있는 서치 메뉴를 실행을 해보면 대화 상자가 뜨겠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서치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컨테이닝에 변경할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AU, HT라는 문자를 변경을 할 건데 대상은 자바 파일이죠. 그래서 모든 것 .java라고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있는 거를 전부 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에 대해서 sensitive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여기서도 리플레이스를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뭐 어떤 문자로 변경할 건지 아직 정의를 못했죠. 그랬을 때는 리플레이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어느 문자열로 이 문자열로 변경을 할 거다라는 걸 설정할 수 있고 역시 프리뷰라는 버튼이 제공되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자, 변경될 소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클릭을 하면 오리지널 소스는 이랬는데 리팩티드 될 소스는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이제 변경될 거를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일괄 변경이 쫙 되겠죠. 자, 일괄 변경을 한다면 반드시 Problems 창에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더니 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도 보니까 뭐 변경이 제대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류 창에서도 특별한 오류는 없고 와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올바로 일괄 변경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